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신현주 관동대학교 교수님이 발표가 있는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 피해 경험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신현주 교수입니다. 먼저 제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그 김문주 교수님하고 성석현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저랑 김문주 교수님은 수업을 지금 같이 융합 수업을 같이 진행 중인데 로봇 경찰 수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자가 바라본 로봇, 범죄학자가 바라본 로봇, 경찰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업을 하는데 오늘 송석현 교수님 토론을 듣고 나니까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 공학자와 만나서 하면 더 재밌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 김문주 교수님이 아까 발표하셨던 것 중에 기술이 인간을 뛰어넘는 특이점이 온다라는 얘기 하셨는데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저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많은 부정적인 측면 중에 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라고 우리가 요즘에 이제 디지털 성범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좀 다른 그 단어로 제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 피해 경험과 그다음 자살 생각의 관계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발표하는 내용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연구 계획서의 일부가 되겠고요. 이 논문이 좋은 논문으로 되기 위해서 오늘 많은 조언들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 피해 경험 관련해서는 그 참고문헌 맨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연구를 계속 쭉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쭉 하고 있다가 제가 이 맨 마지막 11페이지 부록으로 보여드린 게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범죄 피해자화 스케일 척도를 이제 그 19년도에 발표하신 논문을 보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피해의 양상이 등장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11페이지 부록에 20번 설문지 내용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미 디지털 성범죄는 다 알고 있거든요. 촬영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알고 있고 배포나 조작하는 행위도 다 잘못된 걸 알고 있는데 20번 설문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가상현실이나 게임 환경에서 당신의 아바타나 게임 캐릭터에 대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은 논문이 아직 많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현행법에서 과연 처벌이 가능할 것이냐 이것이 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론부터 먼저 보시면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은 기술을 이용한 원치 않는 또는 비호감적인 성적 행동을 넓게 정의하고 있고요. 이것은 단순한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피해자들에게는 아주 보다 넓은 인식과 그다음에 그 피해 회복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범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특성 중에 하나가 일회적이지 않고 무한 복제 가능성, 지속성 그리고 집단성에 대해서 심각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이것은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한 성폭력 못지않게 일상생활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제가 관련된 연구들을 몇 가지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것들 중에 하나가 그 피해자들이 하는 말 중에 끝나지 않은 고통, 피를 말려 죽이게 한다, 자살에 이르게 한다 또는 상담사 입장에서 피해자가 죽을까 봐 이런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피해자 조사에서도 그 피해자들은 우울, 죄책감뿐만 아니라 자살이나 자해 생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의 피해와 그다음에 자살 생각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좀 전무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 활용될 이 척도는 그 호주의 학자들 파월과 헨리가 2019년에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서 기존 선행 연구에서 다뤄진 인식조사 그리고 관련법에 근거한 피해 현황 조사뿐만이 아니라 피해 경험에 대한 자기보고시 설문을 통한 검증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그 20번 척도와 같은 20번 질문지와 같이 아직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다루지 않은 행위도 측정하고 있어서 향후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과 관련된 법제 마련에도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한편 제가 또 조절 변수를 사용하고 싶은 사회적 지지는 이런 폭력과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결과 사이에 완충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1페이지 하단인데요. 특히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이 증가하더라도 자살 생각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는 결과들이 놓여져 있고요. 한 장 더 넘어가서
이 연구는 그래서 제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의 피해 경험과 자살 생각과의 관계를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에 근거해서 검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은 대학생으로 좀 한정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피해율을 보이고 있는 집단인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20대의 피해율이 27.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론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 남녀 대학생의 피해 발생률 차이 분석, 두 번째, 이와 관련된 심리적 증상인 부정적인 자극의 평가와 자살 생각 간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 피해 경험 이후에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절 요인, 즉 사회적 지지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장에서의 중점적인 내용은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으로 배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은 주로 청소년들의 비행 행위의 원인과 조절 변수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됐는데요. 특히 피해 경험, 즉 긴장이 부정적인 자극을 통해서 자살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할 것이고, 또 여기에 조절 변수를 사용하는 사회적인 지지 요인은 이 부정적인 자극이 자살 생각에 미친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로 보호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페이지 하단 부분인데요. 2017년에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8년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지금 한 5년 정도 딱 됐는데요. 지난 5년간의 상담 피해를 살펴보면 여성 피해가 월등히 많지만 21년부터는 남성 피해자의 수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 그리고 1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원스톱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외를 잠깐 살펴보면 국외에서는 한 장 넘어가 3페이지인데요. 미국은 그 비동의 촬영 처벌에 대한 법률, 그다음 영상 관음 행위 방지법들로 처벌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생활 보호가 먼저이기 때문에 국가가 엄격하게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좀 이와 다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온라인 안전법을 2021년에 제정을 했고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 특히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범죄들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 공포가 피해자들의 심리적 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울이나 자살, 자해 등의 그 감정 조절이 어렵고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정서적인 지지와 도움이 조사가 되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이 피해 경험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하단에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선행 연구의 차별성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7년을 기점으로 이제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용어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화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는 사이버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단어는 점차 소멸되고 있고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또 이미지 기반한 성폭력, 기술을 매개한 젠더 기반의 폭력 등등 좀 보다 적절한 용어를 찾으려는 연구자들의 고민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장 넘어가셔서 4페이지 중간 부분인데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들의 비행 행위와 그 조절 변수를 검증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어 왔었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특히 범죄 피해 경험이 우울과 자살에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이 주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가 아마 국내 연구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연구에 활용될 척도는 아직 국내법의 적용에 미흡한 아까 봤던 20번의 설문 문항제와 같은 아바타나 게임 캐릭터에 대한 피해 경험까지도 유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법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페이지엔 제가 연구 모형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그 독립 변수로는 이제 긴장 요인, 그리고 종속 변수는 자살 생각, 그리고 매개 변수의 부정적인 자극과 조절 변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지지 모형이 있습니다. 연구 대상과 표본 수집은 전국의 20대 이상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설문 도구에 대한 것들입니다. 먼저 종속 변수를 사용할 자살에 대한 생각은 이제 100의 자살 척도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독립 변수 첫 번째 있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 피해 경험은 앞서 말씀드렸던 호주의 학자들이 만든 그 척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분노는 한국판 분노, 그다음 한 장 넘어가서 우울 척도, 불안 척도를 사용하고, 그다음 7페이지에 조절 변수로는 사회적 지지로 가족 지지, 친구 지지, 그리고 특별한 타인 지지를 묻는 총 12문항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연구 분석은 통계 분석은 아노바, 그다음 T 검증을 해서 그 그룹 간의 구조나 파라미터가 어떻게 다른지를 활용할 거고, 구조 방정식을 사용해서 집단 간의 그 비교도 검증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구의 기대 효과인데요. 첫 번째는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피해 경험을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이 피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그 수요 추정의 당위성에 대한 어떤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다음에 특히 이 조절 변수를 사용하는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그 기술 기반 성폭력의 피해 지원 기관, 그리고 상담사들의 역할, 그리고 기능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 법률의 재개정, 그리고 학문적인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까 말씀드린 척도에서는 우리 현행법에서는 다루지 않는 아바타나 게임 캐릭터에 대한 성행위의 피해 경험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의 한계점,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입법 예를 분석을 통해서 입법안의 제정 마련에도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에 11페이지는 제가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설문지를 제가 붙여드렸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논문이고 연구 계획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참석해 주신 박사님들께서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 논문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현 시대에 맞는 아주 시의적절한 논문을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학생들을 협박하는 건 아니죠? 잘못하면 학생들을 착취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자, 우리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오신 박사님 발표 부탁합니다. 토론 부탁합니다. 네네. 신현주 교수님 논문 읽고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계획서인지 모르고 이제 기대하고 봤던 분석 부분이 없어서 좀 당황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조사 설계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굉장히 우리 그 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적절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 생각의 관계, 이 주제에서 굉장히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냈다라고 보고요. 저는 특히 이제 온라인 기술, AI 접목, 그 다음에 딥페이크가 최근에는 굉장히 오히려 더 큰 실제하지 않으나 이 가상의 피해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뒷부분에서 이제 연구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 생각의 관계, 이걸 가지고 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단, 그러니까 선행 연구라든지요, 아니면 그 뭐랄까 조사 설계 부분에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살 관계만을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그다음에 조절 변수들만을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볼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아바타까지도 그런 행위를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요것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자기 동일시를 어떤 식으로 느끼는가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들어온다 하면 그 뒷단에서 정책적 함의를 제시를 할 때 어떤 법적인 부분 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회적 지지를 어떤 식으로 받을까라고 하는 부분과 좀 연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이것들이 정책적인 어떤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문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앞서서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연구 대상 및 표본 수집 절차일 것 같아요. 특히 표본을 어떻게 정하고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이 논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앞에서 읽었었던 것은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성피해 또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 특히 가장 나쁜 자살과 연계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보호할 것인가라는 부분이라고 보여졌는데, 이 대상자는 20세 이상의 남녀 대학생이란 말이죠. 이 대학생 안에는 이제 공식화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포함을 돼서 아마 조사를 해서 그 안에서 분류를 해보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명확한 분석이 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나눠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험이 없다 한다 하면 가상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쪽으로 그 정책적 함의가 나갈 수 있고, 실제로는 자기가 좀 당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자살까지 뭐 생각을 했는지 어땠는지 여부까지 그 매개 변수나 뭐 조절 변수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유의미한 정책적 분석을 좀 나타낼 수 있어서 5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을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문지 그 구성 자체를 약간 달리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가장 숫자적으로 많은 것은 20대일 수 있지만 인생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청소년 같은 경우가 저는 숫자가 적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25%. 그리고 20대는 27%. 단순한 퍼센트만 놓고 보면 20대가 많지만 인생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청소년이 25%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아마 표본 설정과 조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대학생 위주로 1차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청소년 온라인 조사 오히려 무방비 상태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조사가 들어가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까지 들고 연구가 무사히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생과의 관계, 이거 상당히 필요한 논문인데, 제가 옛날에 청소년의 성 경험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몇 세에 처음 성 경험을 갖느냐, 이게 청소년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러나 이 대학교 들어가니까 영향을 안 미쳐요. 이게 그러니까 사춘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첫 경험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게 청소년 범죄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 피해 경험, 대학생을 하면은 이게 나름대로 어떤 자살 생활 이런 데는 깊은 관계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범죄학 측면에서 보면은 그 피해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대체로 보면은 그 사기를 당한 사람이 결국 사기범이 되는 수가 많고, N번방에서도 내가 그런 경험이 있는 걸로 내가 보는데, 그렇게 협박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 범죄자로 되는 이런 경험을 내가 어디서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이야기합니다.